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안대영님의 문체의 수렴, 질서와 혼돈의 만남 발췌본인데요. 이걸 가지고 질서와 혼돈, 이 두 가지 생각 스타일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참 상반되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네, 그런 걸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보통 질서정연한 사고하면 딱 계획, 구조 이런 걸 떠올리죠. 반면에 혼돈적 사고는 좀 즉흥성, 뭐랄까 창의성 이런 쪽에 더 끌리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어느 한쪽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또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균형을 잡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질서적인 분들은 혼돈적인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 체계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네네. 반대로 혼돈적인 사람은 또 질서적인 사람 보면 아우 너무 빡빡하다 이렇게 여기고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자료에 나온 그 과학자랑 예술가 예시처럼 서로 같지 못한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동경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상화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성공한 경영자가 막 여유로운 서퍼 보면서 저게 진짜 사는 거지 하거나 아, 네네. 반대로 서퍼는 바쁜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하. 네, 그런 경우 있죠. 중요한 건 서로를 뭐 비판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각자의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질서적인 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뼈대를 세우는 데 강하고, 혼돈적인 사고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해결책,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아주 능숙하죠. 그냥 방식이 다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는 현재 교육 시스템이 좀 질서지향적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혼돈적 사고의 가치를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질서형, 너는 혼돈형 이렇게 딱 나누는 것 이상으로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자신의 주된 성향을 뭐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의식적으로 반대 스타일을 조금씩 뭐랄까 맛보는 거죠. 맛본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평소에 계획을 아주 중시하는 분이라면 가끔은 그냥 목적 없이 산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 일부러 좀 비유적인 표현을 즉흥적으로 써보는 연습 같은 거요. 아하, 반대로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시라면 아주 간단한 할 일 목록 있잖아요. 뭐 오늘 오후 5시까지 설거지 끝내기 이런 아주 작은 약속이요. 그런 걸 정하고 한번 지켜보는 그런 최소한의 구조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시도들이요. 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상대방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소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양쪽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 자료에서 이걸 창조적 현실주의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 예시처럼 이론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무작정 그냥 조종감만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듯이요. 그렇죠. 화학자가 이론이랑 실험을 같이 해야 하는 것처럼요. 네네. 그런 구조적인 사고랑 창의적인 발상이 만날 때 그때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통합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진짜 창의력이 향상되는 거죠. 물론 뭐든지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건 경계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너무 질서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나친 질서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공허한 이상에 머물게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나친 혼돈은 방향 감각을 잃고 그냥 표류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인식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요. 질서적인 사람은 자신의 성취와 좀 무관한 자부심, 예를 들면 뭐 과거 영광에만 머무른다거나 집단에 맹목적으로 기댄다거나 이런 걸 좀 경계해야 하고요. 네. 혼돈적인 사람은 또 자기를 세상의 규칙 위에 두려는 그런 오만함, 모든 제약을 거부하려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와, 자기인식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런 스타일 차이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재밌죠.
자료에 보면 혼돈적인 사람들은 좀 더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경향이 있고 네네. 질서적인 사람들은 위계적이고 좀 구조화된 방식을 선호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혼돈적인 그룹은 뭐 활발하게 얘기는 하는데 결정을 잘 못 내릴 수도 있고요. 아하, 반면에 질서적인 그룹은 효율적이득인데 좀 경직될 수 있다는 거. 각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질서와 혼돈, 이 두 가지 힘이 모두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하나를 막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좀 이해하고 자신만의 귀형점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들리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잠시 다른 스타일을 경험해 보는 게 내 본 모습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과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뭐 질서냐 혼돈이냐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질서이면서 동시에 혼돈적인 그런 복합적인 곳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현실을 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설령 뭐 결국 자신의 타고난 스타일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더라도요. 다른 관점을 한번 탐험해봤다는 그 경험 자체가 우리를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과제를 마주했을 때요. 평소 자신의 스타일과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생각 방식의 요소를 아주 조금만 적용해 본다면 그때 그 결과나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